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돌아온 건 아니고요. 예상하셨겠지만 옆에 우리 이준엽 역할을 정말 잘해주신 홍승효 성우랑 같이 왔습니다. 반겨주시죠 한번. 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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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니들이 뭐 주연이 아닌데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거 뇌절 아니냐. 근데 뭐 전에 저희가 했던 후기 영상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저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후미진 곳까지 찾아오신 분들 재밌게 보시라고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뇌절하러 왔습니다. 뇌절. 네. 뭐 오늘 진행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냥 가볍게 할 거고 올려주신 질문에 답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캐릭터들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좋아. 네. 첫 번째 댓글이 익명이신 분이었고요. 다혜가 보고 싶어요. 다혜 애프터나 내라고 하십시오. 사실 이게 본심 아닐까? 사실 모두의 희망사항 아닐까요, 저게? 나도 사실 이거 다이아 애프터 나와요? 근데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원작 자체가 뭐 그렇게 해서 끝났으니. 그리고 우리 시팡님이 지금 바쁘십니다. 예, 제가 공식 발언은 아니지만 없고요. 그 보고 싶으시면 갤러리에서 짤 좀 연성해 달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건지 알겠고, 참 이거는 뭐 꼭 갖고 오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뭐 아쉬우니까 많이. 그리고 그 아마 러브 딜리버리에서 그 애프터 스토리로 한 줄기의 희망을 봤으니 여러분들도 아마 그 희망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마치 배트맨에게 조커가 한 줄기의 희망을 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조커의 소나기에 노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노란하다 보면 어느샌가 12월이 와 있을 테고, 그러면 여러분은 럭딜2를 할 수 있겠죠. 전에 했던 후기 영상보다는 되게 게스트도 있고 가볍고 좋죠? 가벼운 맛이지. 이게 맞다. 나 전에 완전 진짜 평론가처럼 했더라고. 근데 그걸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방향이 그건 아니었어. 그리고 밑에 댓글은 또 SRT 사가라님이 또 희승성우님 잘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옆에 증언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근데 얼추 객관적으로 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랄마. 그 사진 나무위키에 나오는 사진이 뭐 별로 잘 안 나온 것도 있고, 실물이 좀 더 낫습니다. 더 친근하고 더 곰 같고 막 그래요. 간혹 가다가 홍승효 성우 사진을 찾아보시면 되게 연극 배우처럼 나온 게 있고, 아마 이 갤러리에도 한번 올라간 걸 제가 봤어요. 그게 그 연극 배우처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 그 사진을 얘랑 제가 같이 찍으러 갔어요. 같이 공부하던 시기였고 방송사에 따라서 그 사진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같이 거금 30만 원을 내고. 그때 당시에 저희로서는 상당한 거금이었죠. 그 당시 30만이면 막 그러니까 그 집도 사고 다 했지. 그렇죠. 한 달 여가비를 완전 포기해야 되는 그 소득이었다. 그래서 제 프로필 사진과 얘 프로필 사진은 같은 날 찍힌 거다. 하모예. 인연이 막 상당합니다, 얘. 하모예. 그리고 밑에 건 한번 읽어주시죠. 예, 박다혜 사랑이님께서 앞으로도 온파이어 게임즈의 게임들을 계속 출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건 저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롯이 시팡님과 그리고 뭐 그 뒤에 있는 제작진들, 그리고 아마 캐스팅 디렉터 분께서 이제 좀 정하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미연 씨 특성상 여자 주인공을 다시 쓰기도 어려울 거고, 남자 단역들을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중복으로 쓰기도 조금 어렵기는 할 거예요, 사실. 근데 제 생각도 같은 게 사실 뭐 좀 그래요. 개성적인 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사용을 하면은 티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작품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건 저희가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저희한테 이건 뭐 주체가 저희잖아요. 그렇죠? 질문 자체는 출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하고 싶어요. 그냥 일이라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드라마 작품에 계속 출연해보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고, 그리고 만약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홍보는 해드리고 싶은
그 정도로 애정이 깊은 게임사라서 계속 건승을 빌 거고 뭐 만약에 도울 일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도울 생각입니다. 당연하게. 그쵸. 미연시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 특히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 배역들 녹음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게임사에서 야심차게 돈을 더 들여서 추가로 페이를 지급하면서 캐스팅을 한 건데 저희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정말 제가 못할 것 같은 역할이면은 정말 괜찮은 동료 성우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더 괜찮고 이거 잘 돼야 돼. 이거 시뮬레이션류 게임이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특히 VR 앞으로 잘 되면은 거기랑도 잘 맞을 것 같고. 저 이 시장이 참 좋아져야 돼요. 그냥 그리고 저희부터가 그냥 이런 서브컬처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거 망가지는 거 보는 거 유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미연시라는 거를 봤을 때 남자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거나 사랑받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면 모든 오롯이 그 모든 포커스는 사실 여자 주인공에 맞춰지는 게 맞고 그 남성향 미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남자 캐릭터가 어느 정도 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감사한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준엽 원석이 형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셨을 때 참고한 작품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아니면 성우님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연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오직 권라 때 이분은 전에도 질문을 주셨던 분이세요. 그러게 나 똑같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모티브가 된 게 있는지. 있나요? 저요? 저 그때도 말했지만 모티브 이 사람처럼 혹은 이 배역처럼 해야겠다라는 모티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롯이 그냥 제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극혐은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려고 했었지 뭔가 작품 사례 캐릭터 같은 것들을 참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는 말씀드려보고는 싶어요. 지금 이 홍승효 성우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업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게임 회사를 모르지 않아요.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일도 짧게 뭐 해봤던 적도 있고 그런 거라서 그 회사가 그랬다기보다는 그 환경을 알고 하니까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 상상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게임을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르든 상관없이 어쨌든 캐릭터들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얼추 제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하나의 데이터가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막 제가 막 설계나 분석 같은 거를 조금 막 철두철미하고 막 뭐라고 해야 돼? 되게 빡세게 혹은 굉장히 분석적으로 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티브가 된 애가 있다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실제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지내왔던 환경 속에서 재료가 난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것들이 이제 사실 연기자의 그 양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것도 제가 뭐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배경 자체가 회사잖아요. 회사잖아요. 사실 뭐 게임을 만들긴 하지만 회사인데 뭐 어떤 분들은 회사의 이야기가 뭐 사내 구조나 이런 게 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겠지만 시팡님도 회사를 다녔던 전적이 있거든요. 회사원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분도 아마 거기서 수집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이거는 리얼인데? 라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여기까지 정도만? 요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원석이 형은요? 저는 이거는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오케이였던 부분도 있는데 일단 캐릭터 자체는 저도 모티브는 없어요. 근데 라디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성격이 진짜 이 원석이 형이랑 비슷해요. 적당히 막 경박하고 막 그러면서도 챙길 때는 되게 챙기는 편이고 그리고 저도 저 MBTI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인프피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쾌하고 엉뚱하고 재밌는 사람일 수 있지만 초면인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못해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내 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쓰는 가면이 되게 뚜렷해요. 근데 원석이 형도 딱 그렇거든요.
내 친구 앞에서는 진짜 인싸인 것처럼 막 말도 엄청 걸게 하고 되게 거리낌이 없는데 업무적인 가면이 다르죠. 저 제가 실수한 부분은 그거 초기 캐릭터 디자인할 때 PD님은 저한테 업무적인 마스크를 확실하게 바꿔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업무적인 마스크를 바꿀 이유가 있나? 그랬는데 인사팀장이라는 또 그게 지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 인사팀장이 이렇게 막 사원들이랑 어울리고 편을 형성해 버리면은 이게 진짜 일반 회사에서는 딱히 그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나는 회사를 뭐 다녀본 기억이 거의 알바처럼밖에 없으니까 몰랐지. 인사팀장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되게 인사팀장이라고 하면 드라마 같은 데서는 굉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뭐지? 그 디렉터 같은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뭔가 비리에 쌓여 있고 뒷돈 많이 받고 그런 느낌이지 뭐. 근데 PD님이 인사팀장이면은 그냥 단순하게 낯을 가려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회사 내에서 자기의 업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친분을 과시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듣고는 한 대 맞은 느낌이 났어요. 난 왜 그거를 생각 못했을까? 인사팀장이라고 분명 언급이 됐었는데 왜 인사팀장이 갑자기 성현이랑 편하게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들어오니까 싹 얼굴을 바꾸는 걸까? 이 사람 성격 때문에 그랬나? 라고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는지는 그거는 좀 창피했습니다. 하긴 인사팀장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는 게 너무 드러나게 되면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상 인사팀장이 이 회사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 구조 조정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막 드러나게 한다. 누구랑 너무 친하다라고 하면 분명히 회사 안에서도 뭔가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그 뭐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긴 그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네요. 그건 맞네요. 딱 이제 인이어를 통해서 희승성우님 이거 조금 더 그 느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시팡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데 순간 되게 어른 같다라는 생각이 사회생활 어른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뒤에도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그렇고 다음 질문이 이준엽을 연기하신 성우님께 질문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오직 권라떼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준엽을 연기하시면서 와 이건 진짜 역겹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버거웠던 씬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그러니까 의외였던 것들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거를 플레이를 했지만 진짜 준엽이가 좀 생각지도 못한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방심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일러스트가 빵 하고 나와요. 그러면 되게 내가 한 배역임들 이 새끼 또 나왔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조금 역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예상을 못했는데라고 할 때가 장미꽃 강제로 떠넘길 때 다혜한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그런 씬이 좀 은근히 나오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선물 같은 거 준비해놓고 이 선물 널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폼을 잡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 널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나머지 주인은 아무도 없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하면서 딱 버리 그런 느낌. 준엽이가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다희한테 계속 그 장미꽃을 강요하지 않았나. 이제 그게 가장 제가 생각했던 극혐 모먼트입니다. 마지막 장미꽃도 두고 갈 때 하면서 그거 그냥 재밌게 한번 표현을 했었죠. 네, 좀 많이 하찮게 했었죠. 근데 실제로 여사친들한테 물어봐도 좀 그렇잖아요. 제일 싫은 옛 말 중 그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거 너무 시대착오적인 말이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건 맞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속담이 사실 모든 경우에 상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야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고 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잘해주면 호구된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게 네. 되게 전통 있는 말인가요? 남들이 많이 쓰면 이게 전통이 트랜디셔널이 생기는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된다. 아, 이런 그쵸, 거라. 그쵸, 그쵸. 호잇하면 이제 바로 까따삐야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중 어쨌든 준엽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극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장미꽃 이거 패대기 친 거는 사실 되게 희극적으로 넣은 거죠. 네. 그냥 일반인 뭐 우리가 실연당한 남자가 장미꽃을 바닥에 패대기 칠 때 그렇게 하찮게 이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 배역이고 이뤄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게임 플레이하면서 와 이건 진짜 좀 역겹다 싶었던 부분은 오히려 게임 그 제트스타 관련돼서 회의할 때 하나하나 자기가 어떻게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심지어 팀장이라는 직함까지 달고 자기보다 이제 입사 연도가 늦은 뭐 그 사람이 야심차게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다 이제 하나하나 컷 하면서 맥 빠지게 하는 그거. 근데 이거는 저도 전에 있던 직장에서 봤거든요. 저도 네. 직장에서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극혐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뭐 나머지 그 연애적인 부분들은 뭐 눈앞에서 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기억이 나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일 시작하기도 전에 초 치는 사람. 그것도 논리적이고 다른 대안이 있게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거 안 해보셨나? 뭐 이런 느낌에. 네. 거기다 그 부분 잘 살렸어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사실 저도 플레이하기 전까지는 승현 성우님이 어떻게 연기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데모 버전에는 녹음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첫 플레이를 하면서 그 장면 딱 갔을 때 오, 톤 내추럴하게 잘 잡았다. 그러니까 화술을 내추럴하게 잘 잡았다. 그런 생각했고 되게 좋았다. 역겹고 좋았다. 아이고. 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직 권라떼님이 이제 달아주신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해주셨군요. 3개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원석이 형께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거리를 뒀던 원석이 형이 어떻게 성현이에게는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건가요? 뭐 원작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미 성현이랑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게임 내에서부터 알았던 어떤 인연 때문에 알았던 이미 알고 지냈던 형이었고 전 군대 가서 참 많이 느꼈거든요. 뭘요? 학벌이나 스펙 같은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참 괜찮고 현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 있죠. 그리고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긴 하더라도 같이 있어 보면 사람 진국인 거는 티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같이 게임 같은 거 하다가 봐도 같은 퀘스트를 해도 어떤 친구는 책임감 있게 요즘 얘기가 자꾸 또 샌다. 왜요? 뭐 승우 아빠도 그렇고 백종원님도 그렇고 그 공대장은 성공한다는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슈카 아저씨도 그렇고 네, 리더십. 네, 공대장의 리더십. 네.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물리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게임 세계에서 뭔가 보여준 거야. 성현이는 보여준 거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원석이 형도 자기랑 주파수가 맞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게 있어요. 딱 봐도 뭔가 수치로는 표현 안 되는데 믿음직스럽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먼저 성현이를 마음속에 내 사람이라고 두고 내 편이라고 두고 적당한 자리가 나왔을 때 여기서 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 직원들은 동료로서 만났다면 성현이는 사람으로서 먼저 만났다고 생각했고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진짜 제가 편하게 대하는 동생 대하듯이 대했고 오히려 뭐 피디님이랑 중간에 더 가볍게 더 신나게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터에서 만난 사람이랑 게임하면서 어쩌다 친해진 사람이랑 친밀도가 이상할 정도로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훨씬 더 친밀하고 되게 가볍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뭔가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직장 동료한테 그런 얘기 어떻게 해? 맞아. 진짜 웬만해서 친한 막 동기들 아닌 이상은 어떻게 그 얘기를 해? 그리고 만약에 성현이 성격상 여기저기에 원석이 형이 줬던 정보 가지고 나발 불고 다니거나 네. 애가 진정성이 없었으면 아마 원석이 성격상 절대 얘한테 이게 편하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성현이가 먼저 믿음을 전 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원석이가 회사 내에서도 편하게 그냥 그죠. 그리고 얘가 실수는 할지언정 절대 악의는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직장도 게임회사 다니면서 느꼈는데 거기서는 일을 누구랑 오래 했다가 아니라 일 끝나고 누구랑 같이 레이드를 자주 갔느냐에 따라서 친밀도가 확 달라져요. 일반 기업으로 봤을 땐 등산 가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영업이라는 자리가 있고 술자리가 있겠어. 거기서 친해진다니까 거기서. 괜히 막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야, 그 일 하다가 친해진 게 아니라 일하다가 나가서 담배 피다가 친해진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난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김 과장 이번 주 주말 뭐 하나? 아유 좀 괜찮습니다. 저기 고대신이나 한번 우리 싹 레이드 돌지? 아이고 또 제가 또 이거 딱 밥상 차려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상 잊히면 먹으면 막 버프 생기고 그래. 잘해 찌개를 잘해 하면서 이거 먹고 아즈샤라 찌개가 최고야. 촉촉촉촉 하면서 너무 맛있네 가자 이러면서 그런 뭔가 막상 먹고. 회사 밖에서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오직 권라댐님뿐만이 아니라 천인이님과 히카리 뭐 이게 비슷한 네. 그 계열의 그 무식갱이야 그 질문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같은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허. 그리고 APCCR님께서 이준엽 연기 너무 잘했다고 전해줘요. 그래서 2회차 플레이할 때 소리 꺼놓고 하려고요. 아니 저는 가끔씩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그래 이게 맞다 그리고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눈앞에서 그러고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살짝 알게 모르게 상처가 와. 그리고 막 그런 거 이제 웹 검색하다가 보면 그거 아세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네네. 각 캐릭터의 음성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다른 게임도 그런가요? 아니지 않나? 이 대단한 사람이야 싶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니 그거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올라와 있는데 이준엽만 0으로 딱 가 있는 거 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해가지고 그게 뭔가 극찬사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존재가 지워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래. 근데 이게 소리를 꺼놓고 한다는 거는 텍스트까지는 괜찮다. 근데 연기가 덧붙여졌을 때 짜증이 난다. 그거야말로 참 극찬이네요. 콜라까진 괜찮다. 네. 멘토스가 들어가면 터진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근데 이건 친해서고 뭐고가 아니라 근데 저희 업계 사람들은 저를 아는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친하다고 연기 관련돼 가지고 더 막 칭찬하고 이런 건 없어요. 저 일절 없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랑 친한데 저한테 모니터링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저는 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잘했어요. 솔직히 나는 그 PD님 연기는 내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어. 네. 그거는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준엽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너무 잘해서 좋았고 특히 그 부분 그 담배 피는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 그거요? 그 흡연장? 흡연장 씬. 그때 녹음할 때 이게 재밌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걱정만 많이 했어요. 이거 대화 수위는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드립 자체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데 생각보다 대사가 템포가 느리고 거기다가 코드에 따라서는 되게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준엽이까지 비벼놓고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준엽이 대사가 유치할 수도 있었는데 잘 살렸다. 특히 그 하차는 이런 거 이런 거가 참 잘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 다혜한테 고백하는 씬 은근 그거 품이 많이 들어간 연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성 유지하면서 진짜 준엽이는 찐으로 서운하고 너무 그러니까 본인은 시련을 당한 거야. 상처를 입은 거야. 그치 상처 받았지 준엽이도. 그냥 웃기려고만 한 게 아닌 게 보여서 좋았어요. 다 히트하면서 다 히트. 야 너도 기억나냐? 내가 처음 대본 나왔을 때 너한테 개인톡으로
네가 할 역할이 되게 크다. 그리고 어렵겠다라고 어렵겠다라고. 했었지. 근데 저는 그거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지 많이 그 각이 달라졌는데, 근데 막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남들이 보는 이 배역과 내가 보는 이 배역을 가지고 톤이 많이 달라졌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제가 항상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못 끌고 나가면 무조건 애매해지거나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악역이라는 게 그 제가 생각한 남들이 보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중적인 그 느낌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생각한 걸 그냥 가져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성우나 혹은 보통 사람들이 내는 그 텐션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얘가 현실에 있을 법한가와 아닌가의 그 애매한 경계선 사이에 있는 애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뭔가 표현하거나 뭔가 혹은 막 엄청나게 하이로 올라왔거나 해도 그거를 굳이 현실적으로 중립을 시키거나 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져버렸어. 근데 오히려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나온 게 아닌가. 좀 그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근데 반대로 PD님은 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네가 좀 진중하게 연기하는 좀 이게 간지나는 캐릭터 같은 걸 할 때 살짝의 대사마다의 딜레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 그냥 보면서 그 정도? 그래서 준엽이랑 PD님 중에서 나한테는 은근 준엽이가 훨씬 호감이었다. 해줘야 될 걸 잘 해줘서 그랬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 공식 라디오랑은 느낌 많이 다르죠? 거의 학술 세미나입니다 이거. 그리고 제이리님께서 캐릭터를 술로 표현해 본다면, 이건 아마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겠죠? 근데 저도 있어요. 네, 준엽이. 뭔데 나 궁금하다. 저요? 준엽이는 저는 캡틴 큐라고 생각합니다. 야, 눈이 멀 수가 있겠네. 그렇죠. 이거 눈에 뿌리면 눈 멀고요. 먹으면 하루가 날아가요. 그러고 싶은 아이다. 영양가 없고 술 향은 냈을지언정 정작 먹어보면 거의 독주도 아니고 독이다. 캡틴 큐가 위스키가 아니라 그 럼주를 표방한 그 무언가란 말이야? 그 캡도 이제 비읍이 아니라 피읍 받침입니다. 캡틴 큐입니다. 법을 피해가려고 그랬던 걸까? 저도 근데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저는 준엽이 이거를 저는 보고 준엽이는 어떤 술일까 생각했는데, 저는 군남용 유령 브랜디들, 이거는 저기 위스키나 꼬냑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유명합니다. 군납 유령 브랜디. 분명 등급은 엑소라고 붙어 있고 막 이제 이름은 되게 화려해요. 뭐 로얄 뭐뭐뭐 해서 이렇게 병도 무슨 배 모양 있고 막 진짜 멋있는데 내용물의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프랑스에서 생산된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꼬냑은 일단 아니야. 꼬냑이었으면 꼬냑이라고 대대적으로 박아놨겠지. 그러면 꼬냑 지방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고 출처도 난해하고 품질은 개판이고, 그런데 군납으로 면세는 됐고 등급은 높은데 이 등급 체계도 법으로 정해진 체계가 아닌. 그러면서 콧대는 되게 높은 술이란 말이야. 그 주로 이건 어디에 써야 되냐? 진짜 음미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스테이크 만들 때 그 잡내 잡는 용으로. 그렇지. 딱 보면 불 하고 붙는 거. 그런 느낌? 진짜 콧대는 높고 뭔가 자기는 되게 올려치기 하고 자신감은 넘치는데 그 자신감에 근거는 없고 내실도 없는. 실제로 이걸 솔로로 사용할 수 없고 이건 어디 그냥 잡내 없애는 용으로나 쓰는 그런 애 같았고. 반대로 내 거 원석이 형. 원석이 형은요? 멋있지 이거는. 야 다르지. 남자 와인설 뭐 그거 나옵니까? 라프로익 10 CS 이런 느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모르고. 이게 또 덕후들 또 특징 아닙니까? 또 라프로익이라고 오픈해서 딱 향을 맡아보면 처음에는 그 피트라고 해야 되나요? 요오드 향 같은 거나 병원 냄새 같은 게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술이 있습니다. 그 술을 처음 한 잔 마셔보면은 느낌이 아무랑 다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구나. 얘는 적당히 거리감이 있구나. 확실하게
먼저 다가와서 친근하게 말 걸고 이렇게 앵기는 그런 술이 아니에요. 딱 봐도 나 이런 캐릭터야. 싫으면 네가 가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마시다 보면은 술 품질 굉장히 좋고 그 피트향 자체도 거북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보다 조화롭고 무엇보다 이 부분이 원석이 형이랑 또 되게 닮았어요. 되게 분위기 있고 멋있는 술 같지만 사실은 라프로이 10CS는 하이볼로 만들어 먹었을 때 되게 맛이 개성 있고 좋거든요. 탄산수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다. 굉장히 처음에는 소독약 향 같은 것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지만 탄산수에 말아놓으면 그냥 닭튀김이랑도 같이 경쾌하게 먹을 수 있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술이에요. 굉장히 개성 있는. 그래서 원석이 형 봤을 때의 느낌이 딱 그런 느낌? 이것도 네. 이거 방송 나가고 나면 또 럽딜겔 분들이 또 라프로이 또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원석이 형? 하면서 여러분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한번 드셔보실 분들은 드셔보시면 바에 가서 드셔보세요. 네. 그 사람이 말했던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다. 그 원석이 형의 거리감이란 게 뭔지도 알겠고 원석이 형의 내실이 뭔지도 알겠고 특히 하이볼로 드셔보셨을 때 사실은 이거 되게 재밌고 개성 있는 사람이었네. 엄청 친근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간접 원석이 형. 네. 네, 거기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에도 저 한 개 갖고 왔어요. 뭐요? 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갓 성인이 된 아이가 아직 철은 없지만 굉장히 순수한 싱글 캐스크에서 뭔가 찾지 않았을까요? 전 훨씬 쉽게 갔어요. 그냥 쉽게요? 네. 칵테일이요. 칵테일 기주입니다. 칵테일 기주. 네. 블루 하와이요. 칵테일 이름이잖아. 아는 거밖에 몰라요. 샴보드라고 하는 리큐르가 있거든요. 리큐르라고 하면은 당분과 과일 맛 아니면 식물에서 추출한 용액 그리고 알코올을 섞어서 만드는 술에 타먹는 술 같은 느낌? 굉장히 달콤한 술이에요. 근데 아마 대부분 이런 리큐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싸구려 화학 냄새가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색깔 같은 게 너무 화려하고 그런 술들을 생각하실 거고 들어가는 기주도 엄청 알코올 맛 강한 보드카가 보통 그 베이스거든요. 아니면 주정이 베이스거나. 근데 샴보드는 비싸요. 비싸고 쉽게 이제 구할 수는 없는데 바닐라 맛을 내기 위해서 진짜 바닐라를 넣었고요. 무엇보다 산딸기 리큐르인데 산딸기를 듬뿍 넣었어요. 그래서 가짜가 아니라 채색되지 않은 진짜 산딸기가 먹고 싶을 때 생각나는 술이에요. 다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채색되지 않고 가짜나 우리가 보통 접하는 블루베리 맛 무엇들은 블루베리를 표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산딸기. 그래서 가짜가 없는 좀 진실된 달달한 그런 느낌이라서 샴보드라고 하는 리큐르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그거 한번 먹어봤죠.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 고급스럽고 진하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끈적한 과일을 손으로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짠 거를 그 액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거기다가 단맛을 내는 것도 설탕이나 보통은 액상과당을 넣는데 얘는 진짜 꿀 넣습니다. 바닐라 맛 향이 아니라 진짜 바닐라 빈을 넣고 허브 넣고 또 술도 그냥 주정이나 알코올을 넣는 게 아니라 진짜 꼬냑을 넣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수를 맞춰요. 그래서 가짜는 하나도 없는 사실 요령이 없는 술이죠. 요령이 없고 그런 술인데 다혜 같아요. 숨김도 없고 정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자, 다혜랑 원석이 형은 되게 멋있게 잘 나왔죠? 유령 브랜디시 캡틴 큐라고 해주십시오. 캡틴 캡틴 준엽이라고 해주십시오. 까푸틴. 다음 질문 넘어가 보죠. 원석이 형은 빛, 준엽 팀장은 어둠처럼 느껴지는데 성우분들께서 역할을 바꿔서 연기하는 것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각자 생각나는 단어 하나씩 주고받아. 단어요? 대사? 아니요. 아니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거는 생각해요. 제가 원석이 형을 했으면 살짝 의도가 있는 사자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고
희승이가 준엽이를 했으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간 광대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아마 준엽이를 했으면은 전작에 있었던 밉살스러운 캐릭터랑 겹쳐 보이고 포지션이 되게 비슷해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롯이 준엽이로 못 느꼈을 것 같고, 승효가 만약에 원석이 형을 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톤이 조금 살짝 도톰해졌겠다 싶은 느낌? 준엽이보다? 아니 원석이, 내가 한 원석이보다 아, 네가 원석이보다. 그쵸. 좀 그리고 도톰해졌겠다. 그리고 뭔가 그 원석이 형 일러스트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살짝 샤프하면서도 엘리트 같은 느낌. 그게 안 났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거를 하면 살짝 인심 좋은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엔 그냥 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PD님이 되지 않았을까. 그 텐션은 좀 다르겠죠.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그거? 뭐요? 야 여기서 뭐하냐? 누구긴 누구야, 형이지 임마. 아, 야 여기서 뭐하냐? 누구긴 누구야, 형이지 임마.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더 마일드하다 진짜. 네. 나도 뭐 한 개 줘봐, 대사 아무거나. 하나 저장해둔 게 있었는데, 아이씨, 저장해둔 거 삭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너만 하고 끝나는 걸로 그러면? 뭐예요? 해줘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사를 거의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막 뭐 어렴풋이 머릿속에 막 그런 거 있어. 뭐 넣었다 빼는 거 잘한다. 뭐 내가 또 지구력이 대단하다. 막 그런 거는 어렴풋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뭐 홍승효 성우님의 불찰로 저의 준엽이는 못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빛과 어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원석이 형이 빛이면 이준엽 팀장은 그겁니다. 슬러지 같은 겁니다. 슬러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음과 양, 그리고 빛이 있기에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는 느낌인데, 이준엽 팀장은 제 접근상으로는 어둠이 아니라 슬러지 같은 거예요. 하수구에 끼는 노폐물 같은 거예요. 너무 나쁘게 말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요. 저는 좀 살짝 그래도 극 전체로 봤을 때는 저기 PC 소스 정도의 느낌은 됐거든요. 젓갈의 느낌이다. 그냥 이거 단독으로 한 수저 퍼먹기는 좀 그래. 근데 국수랑 육수에 좀 넣었을 때 전반적으로 텐션도 좀 살짝 잡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콩콩한 냄새도 나는데 이게 또 감칠맛도 내고. 왜냐면 그거랑 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찾아냈니? 결국? 이 대본은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해주실래요? 평범한 대사인데 그 남 탓하는 거. 사업에서 PC 호환성 체크도 제대로 안 해서 이거 다들 개발 잘못으로 오해하겠네. 사업에서 PC 호환성 체크도 제대로 안 해서 이거 다들 개발 잘못으로 오해하겠네. 괜히 사업 때문에 빌드 다시 한다고 고생하고 이거 민폐인 거 알죠? 좀 살짝 저는 이런 느낌. 제가 생각한 준엽이 더 훨씬 더 의도가 있는 느낌이기는 하네요. 뭐 이런 느낌. 제가 하면 좀 살짝 좀 더 얇아졌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 녹음하면서 있었던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은 썰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거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녹음을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주변 환경을 굉장히 의식하는 편이라, 제가 뭔가 어디 녹음실에 가가지고 녹음을 하고 나오면 사실 그때 기억이 막 엄청나게 뚜렷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녹음 자체는 그다지 별 이슈 같은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라디오 때 했던 얘기 같은 거는 있었죠. 제가 이모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의도대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나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결과물로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쉬웠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드라마 속 혹은 누군가 그 일반적인 가정의 이모부의 그 감정과 여기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 감정을 제가 제대로 캐치를 못한 느낌이어가지고 가장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저는 그거 같아요. 이모부. 그때도 리테이크를 계속 많이 갔거든요. 이모부 확실히 나도 좀 그게 아쉬웠어. 좀 아쉽긴 했어. 특히 그 뭐 처음부터 이제 울고 있는데 빌드업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근데 이게 신 자체가 짧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참담한 이 가정, 도저히 애 한 명을 더 품을 수 없는 이 현실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 여기서 이제 이모부가 그 흔히 말하는 야, 우리가 다른 애들 군 식구를 어떻게 챙겨?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다혜가 그 눈치를 보고 나온 게 된 거라 이모하고 이모부가 어떻게 보면 악역처럼 보일 수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모와 이모부한테도 연민을 느낄 수 있게 연기를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이제 뭔가 예리하게 캐치를 못한 거죠. 이게 단순하게 놓고 봐가지고 그냥 여기서 불쌍하게 울어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그 깊이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치. 내 마음 속에서도 그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이게 여기 씬이 의도하는 그림이 뭐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제가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딱딱 해가지고 머릿속에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리트라이만 했던 거예요. 사실 그 울음 장면 전에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연기자들은 자주 하는 거긴 한데 처음에 이모가 말하겠죠. 다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 언니 저렇게 돼서 얘 돌봐줄 사람 없어. 남편도 충분히 다혜 예뻐하고 처용래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제 딱한 것도 알겠고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나쁜 사람 돼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걔를 데리고 오냐고. 그럼 어떻게 걔를 그러면 내다 버려? 그러면 걔 고아원에 갖다 버려? 우리라도 책임을 져야지.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무슨 마음인지 알겠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할 수 없는 거 알잖아 당신. 아내가 먼저 울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불쌍한 다혜 어떡해? 우리 불쌍한 언니 어떡해? 그러면 불쌍한 네 새끼는 어떡하는데 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서로가 이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고 마음이 무너질 거는 아는데 이게 드라마가 이걸 다 담아내면은 아무래도 연애 시뮬레이션인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장면만 딱 잘라서 보니까 기승전결해서 거의 전 마지막 결 부분이니까 아쉽죠. 앞에 우리는 발구름판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PD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연출이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이 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스토리 전개상 길면 루즈하기만 하고. 그렇죠. 거의 뭐 우리 변명 방송이 되고 있는데. 변명 잘 들어주세요. 저는 녹음 썰을 만약에 한다면 사실 이번에는 장미 선배님 정도를 제외하면은 제가 제일 많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데모 녹음, 녹음을 본 녹음, 추가 녹음 이렇게 해서 세 번을 갔어요. 3번. 많이 갔네. 3번을 갔는데 첫 번째 데모 녹음하러 갔을 때 지난번 라디오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게임 녹음하고 배역 같은 거 기억이 나시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첫 녹음하러 갔을 때 2021년 겨울이겠죠? 그렇죠. 그때 풍경도 기억나요. 심지어 그때 저기 빨간 버스 타고 저기 경기권으로 넘어가고 도착해서 처음 가는 녹음실이니까 1시간 반을 일찍 도착해서 심지어 그 빨간 버스 안에서 그 당시가 쇼미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신스라고 하는 여자 래퍼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노래만 모아가지고 제가 들었던 기억도 나요. 긴장되니까. 그거 듣고 그리고 이디야에 가서 고구마 라떼 한 잔 먹고 밥 먹기는 속이 부대끼니까 나도 긴장 잔뜩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첫 녹음은 추운 초겨울 공기 냄새나 신스의 노래 그리고 고구마 라떼 맛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첫 데모 녹음 한다고 10월에 이제 부르시고 후딱후딱 가서 녹음했을 때도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파스코치 아메리카노 맛, 겨울치고는 따뜻한 그리고 이제는 익숙하지만 뭔가 또 떨리는 그런 느낌 받았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일로만 녹음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녹음 썰은 아니지만 그 녹음 당시의 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독 추웠어. 유독 추웠어. 마지막 추가 녹음할 때 특히 그랬고 그리고 일부러 버스 타기 싫어서 뭔가 좀 녹음 끝낸 다음에 살짝 후끈한 느낌 가지고 저기 걸어서 역까지 갔어. 한 10분 15분 정도 나는 혼자서 그런 느낌도 기억나고요. 네. 밑에는 원석이 형이 게임 내 처음 등장했을 때 NTR 할 것 같다라며 플레이어들이 불안해했는데 성우님도 처음 이 캐릭터 봤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이런 느낌을 완화시키기 위해 뭐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NTR 엔딩이었다면 야 이놈들아 NTR은 없어져야 할 문명이다 이놈들아. 근데 갑자기 남자 캐릭터가 이제 일러스트도 예쁘게 나오니까 그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피디님은 처음부터 못을 받고 들어가셨고요. 대본 받기 전부터 조력자라고 되게 좋은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런 의심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NTR에 니은자도 꺼매지 마라 이놈들아. 뭐지? 진짜 그리고 대사가 오히려 진짜 성현이를 너무 챙기니까 진짜 뭐야 이거 얘 다해 있으면 다해나 좀 챙겨주지. 아니 뭐 어차피 저 20살짜리 이제 어린애 코찔찔이 저 있는 거 쟤나 좀 챙겨주고 쟤 챙겨주는 게 성현이 챙겨주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건 맞죠. 재수 씨나 좀 챙겨주지 싶었고 뭐 이런 거는 몰랐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전작에 했던 연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심심한 죄송한 말씀을 PD님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혹시나 의심할까봐 이 회사에 나를 넣어준 은인 같은 형이다. 좋은 형이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PD님은 열심히 이제 저 백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마저도 플래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랬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됐던 거고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접 댓글 있으신가요? 주접 댓글이요? 네네. 근데 주접 댓글이라고 희승이 형 사랑해요 몽키숄더 잘 먹고 있어요. 글 쓰신 분이 김희승님인지 홍승효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뭐 주접 댓글이 뭐고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저에 대한 사실 주접 댓글은 뭐 없었고 그리고 준엽이에 대한 주접 댓글이 있어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고급진 어그로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 뭐지? 라디오 끝나고 톡방에 짤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이준엽이 박진영 씨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그 뭐지? 남친 짤 해가지고 자기야 왜 이렇게 칭얼거려 그게 올라오는데 이게 옳게 된 건가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냥 출연진 전원이 어질어질해 했죠. 어질어질. 뭐 주접 댓글에 하면 저는 사실 그 뭐 그런 거 조트 또 오셨습니까? 조트 하면서 그냥 그런 게 좀 재밌기는 했어요. 준엽이에 대한 거는 절대 좋은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이거 말해도 되겠죠? 뭐 어떤 분이 댓글이었나 뭐 이렇게 남겨주셨었는데 형, 뭐 원석이 형 나 살짝 여성 호르몬 나올 것 같아. 그거 보고 좋지도 않았어. 순간 참신하다. 와 이거 놀랍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사실 제가 주접 댓글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저는 럽딜게를 뭐지? 최근에 또 알았고 거의 올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접 댓글을 못 본 것도 있고 가끔씩 준엽이라고 검색해서 봐요. 그러면 대부분이 괴담뿐이야. 대부분이 괴담이야. 누구랑 뭐 하기 아니면 준엽이랑 뭐 하기. 그러면 이제 다들 라떼가 극혐하는 짤 이제 댓글로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준엽이다. 사실 이게 맞다. 그 생각을 했죠. 뭐 그 정도였습니다. 네. 예. HBBQT 1015 큐티. 궁금했던 게 전작에 너무 좋은 호평을 받으셨는데 혹시 그러한 거에 대한 부담이나
뭐 러브 딜리버리에서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 연기는 어떤 면에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연기에 감탄해요.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실 저희 둘 다 짧지만 나왔잖아요. 그쵸? 전작에. 사실 저희 연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 게임의 성공에 좀 사실 좀 그게 있었죠. 뭐 아무리 잘 만든 게임도 시기 잘못 만나고 뭐 분위기 안 좋으면은 꼬꾸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만드는 작품들이 늘 퀄리티에 따라서 박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D님도 아마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번에 한 번 성공하고 이번에 또 실패하면은 초심자의 행운으로 끝났을 해프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PD님도 뭐 브레인 멜트다운이라는 게임 잘 만들고 그다음에 연타석 이제 다른 게임들이 퀄리티랑 상관없이 되게 고배 쓴 잔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우셨을 거예요. 무서우셨을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국형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게임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 너무 좋고 계속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바통이 안 이어질까봐 바통이 안 이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잘하고 자시고보다도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 그리고 장미 선배님이 부담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PD님 직접적으로 제작하신. 그래서 저는 뭐 연기하면서 부담을 느낀 거는 없어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결과는 다르게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고명 정도 옆에서 서포팅하는 정도라서 연기하면서 부담은 없었는데 속으로 그냥 게임의 건승을 되게 기도했어요. 그냥 내가 출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장르에 대한 그거를. 그리고 피디님이 믿고 남자 성우를 써주셨는데 혹시라도 이게 그냥 뭐 사장된 그런 게 될까봐 걱정을 좀 했죠. 그리고 뭐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전작에 나온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애프터 스토리에 나와가지고 애프터 스토리고 그리고 제가 준엽이 톤이랑 완전 다른 그 사실 거의 50대쯤에 인자한 느낌의 그 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작의 그 대표 소리 자체를 인식을 못 하시는 분도 좀 있어.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저는 뭐 딱히 상관없고요. 그냥 아마 이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그 애프터 스토리 뭐 플레이하러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뭐 계시겠죠. 근데 뭐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저는 이제 딱 이 캐릭터 받고 어느 정도 분석이 되니까 딱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에 제가 봤던 위인전 중에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시는 그 분의 그 위인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있었어요. 드디어 이 누구가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하면서 하늘을 향해 번쩍 두 손 양손을 번쩍 들면서 이 누구가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캐릭터 연기할 기회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프리 풀리고 나서 이런 캐릭터 전 받아본 적 없어요. 제가 이런 거를 꽤 자신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작에서 이렇게 얄밉고 뭔가 굉장히 드라마타이즈 찐한데 그 리얼한 대사인데 뭐 이런 어그로 끄는 배역들은 우리 연차 성우들한테 잘 안 오지. 그쵸. 그리고 사실 이런 뭐랄까 드라마가 찐한 작품을 더빙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은근 이런 거 받기도 어렵고 연습할 때는 진짜 많이 하잖아. 이거 공채 준비할 때는 이런 거 그죠. 무조건 나오면 해야 쟤 잘 논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쌈마이의 뭔가 굉장히 어그로 끄는 이런 캐릭터 연습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데 정작 이거를 보여줄 곳이 없으니까 그죠. 아쉽다가 이런 거 받으면은 기분 좋죠. 그리고 다른 배역에 비해서 자유도가 엄청 상승해요. 얘는 뭔 짓을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다른 이제 제가 아마 준엽이랑 PD랑 비교했을 때 이제 PD님 연기가 살짝 아쉽거나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일 거예요. 캐릭터 자체가 주는 자유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준엽이를 되게 재밌게 했고
그리고 그 전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허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제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자리를 만들고 완전 놀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죠. 이 배역이 사실 그냥 아무한테나 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성우들 중에 저한테 왔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작품이 잊지 못할 작품이 된 이유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이겠죠. 이거 그래서 지난 작품이 호평받아서 부담감 느꼈냐 안 느꼈냐 얘기인데, 제가 호평을 그러니까 그 작품이 호평을 받은 거지 거기서 제가 호평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쨌든 네. 지난번 시리즈가 네. 박수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이번 작품이 실패하면 데미지도 크니까 거기서 배역 있는 거를 좀 받았으니까 네. 부담감이 있었느냐, 타이틀이 크니까. 처음 받았을 때 대본을 좀 보고 부담감은 있었는데 그 부담감이 전작에 대한 부담감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었지.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작품이 크고 작고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크진 않은 느낌? 그냥 작품이 크면 클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막 전작이 잘 나와서 네가 이거를 잘 해줘야 된다. 네가 우리 가문의 뭐 얼굴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식의 부담감은 가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오롯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만 부담을 느끼는 느낌? 사실 제가 느낀 것도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염원에 가까웠고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슈팅스타님께서 준엽은 진짜로 그쪽이 대단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 원석이 형은 독신인가요? 왠지 원석이 형은 독신일 것 같지 않아요, 아직은? 그쵸. 네. 러브인 로그인 남자들 싹 모아서 술자리 가지면 누가 가장 먼저 취할까요? 이것까지 3개 물어봐 주셨습니다. 준엽이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중성있구나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장면에서 좀 느낌이 다의 앞이니까 일부러 더 그냥 지기 싫어가지고, 네. 특히 원석이 형에 대해서 좀 뭔가 나름 견제도 좀 있고, 그렇죠. 절대 이 남자들 앞에서 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했는데 별 볼품 없을 것 같다. 네. 사람이. 그리고 원석이 형은 독신. 사실 그렇게 결혼이나 뭐 연애에 목을 맬 것 같은 캐릭터는 아닐 것 같은? 그죠? 이미 주변에 자기 편들도 많고, 자기도 자기 라이프 스타일 그냥 워라밸 그냥 잘 지키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잘 즐기고, 뭐 그냥 심심하면 친구 부르면 친구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러브인 로그인 남자 캐릭터들 싹 다 모아서 술자리 가지면 누가 가장 먼저 취할까? 어떻습니까 이거? 이건 준엽이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많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준엽이 아닐까요, 당연히? 난 은근 PD님. PD님. 근데 나는 PD님은 그냥 본인이 조절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주량으로 따진다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장 먼저 취하는 건 전혀 준엽이 같아요. 얘는 지 조절을 안 할 것 같거든. 진지한 얘기 하시다가 몇 잔 마시면은 PD님이 급속히 말수가 없어지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고, 전 먼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 관리 같은 느낌이 좀 들죠, PD님은. OMH님께서 이준엽이 럽딜 악당에 비해서 매력 없고 악역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노리고 약하게 한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이거는 러브인 로그인 라디오에서도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아까 그리고 제가 말했죠. 원석이 형이 비치면 준엽이는 슬러지 정도라고. 그래서 얘는 배역상의 느낌으로 매력을 느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 매력 없다는 게 혹시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악역에 내가 빠져든다? 혹은 저 악역 은근히 멋질지도? 라는 그런 식의 악역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타노스라든가. 얘는 자신만의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나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준엽이는 그 매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오롯이 다혜는 성현이랑 이어져야 되고 그거에 방해물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면으로 해가지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혹은 이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루트가 좀 꼬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는 준엽이가 빌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토리 전반에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빌런은 결국 우물쭈물거리는 권성현, 확실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권성현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꾸 눈치를 보고 이 빈곤함 그리고 가족이 없음 이런 것 때문에 주눅 들어 있는 마음에 병이 있는 다혜 그리고 둘의 나이 차이, 사회적인 입장 차이가 솔직히 빌런이에요. 둘을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상기시키게 만드는 게 결국 천수연이랑 그죠. 준엽이죠. 그죠. 전작에 있는 그 금태양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걔랑은 달라요. 걔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그 사이에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막 가로채려고 하고 막 그거를 피디님도 노리셨는데 이번에서 사실 준엽이는 한 번도 위협적인 적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준엽이가 다혜를 진심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많이 얘 없으면 죽을 만큼 정도로 사랑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얘가 아니면 바로 그냥 다른 사람 찾을 수 있는 애라고 애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게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준엽이 캐릭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저 새끼 꼴배기 싫다까지는 느끼셨을지 몰라도 다이아한테 찝쩍거리는 거 싫다라고는 느끼셨어도 지난 전작처럼 내가 저 캐릭터한테 져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뺏길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 번도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준엽이 일러스트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원석이 형이랑 일러스트가 바뀌었어. 처음 등장해서 새로운 신입이에요? 제가 안내해줄까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는 받는 느낌이 좀 달랐을걸요. 아까 어떤 분이 말한 그 NTR 그 루트가 머릿속에 상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그런 외모의 캐릭터가 등장해서 똑같이 치근덕거리고 팀장이란 지위까지 이용해서 멋있게 말을 한다. 좀 재수없지만 멋있게 말했다. 그러면 이거는 국면이 달라져요. 그죠. 네. 국면이 달라졌는데 피디님이 준엽이 외형을 저렇게 설정했을 때부터 이 캐릭터는 그냥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결국 그 둘을 막아섰던 거는 다혜가 계속해서 나는 민폐 덩어리인가? 난 누군가의 짐인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늘 힘든 대상인가? 그렇기 때문에 난 스스로 떠나야지라는 그 생각. 그리고 맞아. 여태까지 연애해본 적 없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온전히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성현이는 자신 있게 그 손을 못 잡는 이 우물쭈물함,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들, 그리고 물리적인 돈이라는 생활비라는 것들, 그렇죠. 이게 빌런이죠 사실. 그 둘을 방해하는. 네. 그리고 뭐 답변이 됐다면 어느 정도 노리고 약하게 한 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노리고 약하게 한 거고요. 매력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승효 성우님이 그 얘기하신 것도 기억나요. 뭐용? 어떻게 하면 이 장면에서 더 하찮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다고.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 이 노골적으로 하찮아 보인다는 것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질문도 봤던 것도 이거는 확실히 아셨으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재수 없고 여주인공을 뺏으려고 했던 포지션은 같지만 악당의 역할이 좀 달랐다.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하신 그 스트리머 분들도 준엽이가 나오면 반응이 이제 만약에 얘가 매력이 있고 조금 위협적이다 싶어 아씨 뭐야? 이래야 되는데 이제 얘가 나오면 다들 의자 거기 그 머리 바지에다가 딱 이렇게 대요. 또 나오셨군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또 나와서 뭔 기행을 부릴까 궁금한 거야 이제는. 그런 거죠.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이 된 것 같고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시팡님께서 마지막 다혜와 성현이의 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거기서 충분히 진짜 빌런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혜의 일기장으로도 보여준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고스트 0590님 이분도 자주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이고요. 이준엽은 마지막에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다혜가 회사에서 나가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원석영은 권성현과 박다혜가 회사를 나간 후에도 같은 마음으로 회사를 계속 다녔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사실 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전 솔직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때요? 저는 아니요. 충분히 당연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준엽은. 그러니까 근데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도 알고 비열한 행동인 것도 얘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는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는 거고 안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우선적이어가지고 한 거지 이게 잘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한번 엿먹어봐라 이게 된 거지. 이게 나쁜 행동이란 건 아는데 이 나쁜 행동이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보다 엿먹어봐라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한 그 나쁜 사람들 악역들의 그 심리 상태잖아요. 저는 이 질문 보고 제 역할이 아니라서 사실 딥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했으며 사실 다혜가 저지른 일의 정황 그리고 성현이랑 같이 살았던 거 그리고 코스프레 때 돈 받고 이런 것들 정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준엽은 내가 진짜 다크나이트다. 나 이거 지금 나 차였다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열받은 것도 있지만 이 새끼들 생각해보니까 옛날부터 붙어 먹었었네. 회사 돈 가지고 장난쳤네. 어디 한번 천벌 받아봐라 라고 하고 뭐 실제로 좋아한 기간도 길지도 않고 딥했다기보단 집착에 가까웠고 그렇죠. 반년 정도 뒤에는 이준엽이 나중에는 자기 친한 부하 직원들이랑 술 먹으면서 야 지난해 걔 기억나냐 20살짜리 인턴 들어왔던 거 걔도 결국 그 뭐 회사 돈 그렇게 삥땅 치던 거 내가 잡아 넣었다고 너희들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영웅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놈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행동들이 처음에는 얘가 무조건 이거는 절대 정식 루트가 아닌 것도 알고 그리고 블라인드에 올리는 것 자체가 본인 힘을 숨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떳떳한 행동이 아닌 건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해요. 근데 준엽이는 그게 훨씬 빨랐을 거고 나쁜 방향으로 머리를 굴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이거를 한 이유는 나는 회사를 위해서였어. 얘네들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회사가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포장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마음속에는 네가 감히 날 차?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잘못한 데 없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빠른 자기 합리화로 아마 본인은 머릿속에서 이거를 그 행복 회로를 돌렸을 것이다. 좀 진짜 좀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진짜 뭐 한 3, 4년 정도 짝사랑 했으면은 자기가 내쫓아 놓고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할 것 같기도 한데 3, 4년 뒤면 3, 4년 동안 사랑했으면 찐사랑이고 매력 있는 빌런이 됐겠죠. 아니야. 짝사랑 오래 한다고 매력 있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의 공감은 살 수 있었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런 거니까. 대시의 방법도 달라졌겠지? 그쵸. 고민을 했다면 얘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깊진 않았을 것이다. 네. 원석이 형은 성현이랑 다혜가 회사 나간 후에도 같은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을까?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뭐 회사를 나가지는 당연히 않았을 거고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나중에 뭐 도와줄 때라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렇죠. 나갈 명분도 모두 없는 거고 그 대신에 계속해서 더 띠꺼워진 사람이 몇 보이겠죠. 그렇죠. 이 일의 원흉인 사람도 결국 그렇게 쫓아낸 사람도 자기 손에서 어떻게 징벌할 수는 없겠지만 더 미워는 했겠죠. 달라지는 건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건 많이 없었어도 뭔가 마음 한 구석에 솔직한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상대가 없다는 그 허전함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 어차피
얘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빌리언 사과만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든 협력 업체라던가 자기 뭐 소개는 해줬을 것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그리고 친한 동생 일 잘못되면은 그거 마음에 밟히죠 당연하게. 그렇죠. 그리고 애가 일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네. 딱 봐도 그냥 문제 있는 놈이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진 건데 어떻게든 도와줬을 것 같고 회사는 계속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늘려나가도 회사 생활 패턴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패턴은 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에너미님께서 원석이 형은 정말 뼛속까지 선역인가요? 혹시 개발 과정 중에라도 악역으로 변신할 계획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완전 선역이었고요. 제가 대본을 전달받고 대본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까지도 이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과 다혜를 도와주는 캐릭터라고 딱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저도 얼핏 들은 거긴 한데 피디님도 회사 생활하실 때 든든하게 도와주셨던 조력자가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뭐 도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직장 동료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제 망상을 좀 더 해보자면 뭐 그랬던 것 같고 악역으로 변신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처음부터 이 불완전한 커플을 도와주기 위한 현실적인 복지 장치. 그렇죠. 그리고 아마 개발 과정 중에 악역으로 변신할 계획이 있었다면 준엽이는 굳이 있을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준엽이가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 아닙니까? 미연씨로 오면서 만들어진 애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 준엽이라는 이제 악역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굳이 원석이 형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준엽이란 이름도 개발진 중에 한 분이 성함이 이준엽이라고. 시나리오 쓰신 분 네네네. 중에. 그래서 원작에는 없는. 그래서 되게 뭔가 죄송했습니다. 아유. 그리고 퀸 나연 트루엔딩 이후에 원석이 형과 준엽장이 왜 원석이 형은 형이고 준엽장은 친근하게 짱입니까? 이게 친근하게 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런은 빌런인데 저 사람은 나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하는 되게 하찮은 빌런은 좀 귀여운 칭호를 붙여줘요. 문합니까?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무슨 짱 무슨 짱. 이분은 이분이고 무슨 님이고 무슨 님인데 이분은 무슨 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찮은 녀석이다. 퀸나연님 마음 잘 알았고요. 트루엔딩 이후에 원석이 형과 준엽장이 궁금합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짤을 봤거든요. 공식 트위터였나? 거기에다 올린 준엽이의 은밀한 취미라고 해가지고 그 짤을 봤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마 이 이후에 회사가 코롤로 하고 다시 이제 피디님이 새 회사를 꾸리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다 와야 되고 이 사람들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면접을 보고 어디 서류를 넣다가 저는 얘가 게임 그쪽 업계에 소문이 나서 얘가 블라인드에다 이 글을 올린 애다라고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취직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발자 구하기가 쉽지 않죠. 않지 않습니까? 네. 개발자 구하기가 쉽지 않고 빌리언 사가가 나름 한 시대를 이제 풍미했던 굉장히 큰 게임이고 했으니까 어딘가에서 빌런 짓 또 하고 있을 것 같은. 그거 그러니까 굳이 이런 생각을 안 한 이유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너무 현실적이라서. 실제로 알거든요. 개발자 귀하고 여기서 개판 치고 나간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가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일하면서 그게다 준엽장은 경력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얼추 위치 있는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또 빌런 짓을 하면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SD 캐릭터를 준엽장이 그 본인의 그 입사 지원서를 들면서 힝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저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대기업은 진짜 안 받아줄 거예요. 대기업은 어차피 소문 날 만큼 났고 이미 유능한 개발자들은 대우 좋은 대기업에 다 갔겠죠. 그리고 준엽이도 얘 배신할 각 보였으면 진작 갔을 텐데 더 나은 회사로는 못 가는 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못됐을 때 더 낮은 레벨의 개발사로 갔을 거고 거기 가서 첫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얘 대사가 상상이 가는 거예요. 아, 회사 규모가 이렇다 보니까 이거 뭐 되는 게 없네. 이런 거. 아, 이 정도 사이즈 게임을 안 만들어 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그치. 아, 이젠 우리가 다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패배의식?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 있는 또 이제 직원들한테 김수현 씨는 뭐 남아서 잠깐 얘기 좀 하죠. 아트 쪽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개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응. 예, 여기서 이 회의도 좀 하고 그 근처 카페로 가죠. 딱 얘기하는 거죠. 어우! 커피 사주면서 저는 이 회사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딱 일러스트 하나 마음에 들어요. 네. 저 한 명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예술 한번 해보시죠. 그 타블렛 펜 주면서 이거 가져가요. 여러분 원석이 형은요? 원석이 형 얘기나 좀 해줘요. 잘 지냈을 것 같은데. 뭐예요? 다혜랑 이제 성현이 사는 집에다가 어떤 선물을 해줬을까 정도의 상상이 들어요. 뭘 선물해줬을까? 뭘 해줬을까? 이 형이면 그리고 잘 됐을 때 피디님한테 연락 갔다는 거를 듣고 다혜랑 성현이를 불러내서 되게 맛있는 이제 집에서 밥을 한 끼 사줬을 것 같은 되게 야 그래도 잘 됐다고 잘 됐다고 딱 그냥 그 정도. 원석이 형은 사실 트루 엔딩 지난 다음에도 삶의 흐트러짐이 크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뭔가 준엽이처럼 직장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 누구보다 성현이를 축하해 줬을 것 같고 옆에서 서포팅 할 것 같아요. 정보 같은 것도 눈치도 빠르고 하니까 게임 업계 뭐 타 회사에서 이런 소문 돌더라 저런 소문 돌더라 그런 얘기도 계속 도와줄 것 같고 다혜랑 만약에 성현이가 이제 같이 또 지내게 된다면 그 집에 간혹 가다가 놀러 가서 이제 툭툭 아 진짜 이거 애인 없는 사람은 부러워서 살겠나 이러면서 이제 아 나도 빨리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 야 뭐 없어? 아 지만 잘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너스레 떨고 같이 셋이서 잘 놀 것 같은. 그리고 뒤에도 뭐 질문이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다혜가 성현이 뭐 원석이 형한테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않아요. 근데 셋이서 이제 친하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저는 또 나만 해피엔딩이네. 근데 저는 그거 있지 않아요? 왠지 원석이 형이 다혜와 성현이의 신혼 선물을 준다고 하면 왠지 그런 거 줄 것 같지 않아요? 그 드레서라고 하나? 드레서? 탈취하는 옷 같은 거 넣어 놓으면 거기서 막 살균해주고 그런 거. 왠지 그런 거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혜는 또 그러겠죠. 성현아 이건 또 뭐야? 드레서?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또 그냥 속옷만 걸치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혀주는데 그렇게 있다가 성현이는 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 이벤트 신이 또 아하 디테일하시네요. 예,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 준엽과 천수연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거는 시나리오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피디님도 별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굳이 여기에 저거를 넣자느니 그냥 구설수가 있었다 뭐 이 정도만 넣을 수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천수연이 일방적으로 그냥 연애도 아니고 그냥 연애까지 얼추 가려고 하는데 무조건 천수연이 밀어내고 이러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천수연이 준엽이를 일방적으로 좀 갖고 노는 그런 그림이 좀 되지 않았을까요? 뭐 준엽이랑 수연이랑 뭐 옛날에 뭐 연애했다 뭐 오피스 와이프다 막 이런 말이 대본에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회사 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부풀려진 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준엽이가 천수연이랑 굳이 그런 관계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수연이도 눈이 있는 거고. 예. 예뻐요. 천수연 예뻐. 그러니까 다들 막 서브 이거 수연이 루트카 하나요?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수연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준엽이한테 붙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붙었으면 원석이 형한테 붙었겠죠. 이거 아마 원석이 형한테도 꼬리를 쳤을 거야. 네.
근데 안 먹힌 것 뿐이고 효과가 대단하지 않았다. 그렇지.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천수연이 꼬리치기를 사용했다. 효과는 미미했다. 준엽이 뛰어오르기를 사용했다. 천수연이 꼬리치기를 사용했다. 효과가 대단했다. 효과가 대단해. 마비에 걸렸다. 해롱해롱. 그런 거라서 예. 이준엽 들어갔다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피해서 원서 넣었을 것 같아. 그렇죠. 하지만 저는 수연이 루트, 그러니까 준엽이와 말고 그냥 수연이 루트, 저는 좀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연이가 매력이 있어요. 다해를 버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 양다리? 아예 그냥 다른 얘기로. 그래. 사람마다 뭐 다른 거니까. 그럼요. 자, 왜냐면 천수연이 쓰는 저 방법 자체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라서. 누가 좋아할까? 저 방법을? 그리고 뭐 사람이 까칠할 수 있어. 일에 있어서 신경질적일 수 있고 질투가 많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저거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나는 컨트롤할 자신이 없어. 같이 그죠, 연애하면서 네. 연애할 자신이 없고, 그리고 천수연이 너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질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지 외전 막 그런 게 수연이 루트로 나온다면 뭐 수연이의 순수했던 시기 막 그런 때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뇌를 굴려요. 이렇게 팬픽 뇌를. 자, 어쨌든 다음 질문. 원석이 형이 굳이 와이셔츠 주머니에 넥타이를 넣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근데 흔하지 않나요? 저는 몰라요. 저는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네. 일하는 직장에서 있었던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게 왜 저러냐면 진짜 그냥 실용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넥타이를 몇 번 매지는 않았지만 이걸 넥타이를 매면 조금 길다 싶으면 여기 허리띠 밑에까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아예 그냥 허리띠 여기 안쪽으로 그냥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와이셔츠 주머니에다가 그냥 넣어버려요. 왜냐면 얘가 계속 대롱대롱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넥타이 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넥타이 핀을 안 쓴다면. 안 쓴다면.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은근히 뭔가 회사에서는 어딘가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허리 굽힐 때가 좀 많거든. 그러면 이제 넥타이 주렁주렁 하는 거가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가장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와이셔츠 주머니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게 가장 흔합니다. 뭔가 엣지 있거나 아니면 올해의 이 패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누구도 그걸 엣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엣지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회사원들의 습성 같은 거라고요. 제가 이런 사무직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저는 저게 편해서 저렇게 해놨나? 어차피 아침이고 공식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무 업무 보고 있으니까 편의성이 최대니까 네. 저렇게 한 건가 싶은 생각만 했지 뭐 별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넥타이를 입었는데 이제 실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뭐라고 해요? 마이를 벗어야 돼. 근데 얘가 추렁추렁하거나 아니면 여기 허리띠 안쪽에 들어가면 좀 추하잖아요. 그치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별 이유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그냥 디테일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원석이는 몇 년씩이나 같이 일한 팀이나 직원들에게도 벽을 쌓고 성현이랑만 친하게 지내는데 처음 본 사이인 다이에게는 바로 자기 본 모습을 오픈한 이유가 궁금해요. 그만큼 원석이는 성현이의 지인이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성현이를 신뢰하는 걸까요? 근데 제가 다혜랑 대화하는 장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담배 피는 야외 공원에서 비트코인이랑 적금 얘기할 때. 근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현이한테 얘기할 때랑 다혜한테 얘기할 때랑 톤이 달라요. 피디님 주문도 그랬고 제 생각도 그랬어요. 피디님도 원석이가 뭐 딱딱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다혜한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친절하게 편하게가 아니라 친절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디테일을 요구하셨고, 저도 좀 되게 좀 일부러 좀 더 다혜 씨는 월급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성현이한테처럼 친하게 했다면 다혜 씨는 월급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혜한테는 저는 아직까지 마음이 오픈됐다기보다는 친구의 친구? 그렇죠. 친구의 친구고 어느 정도 아직 뭐라고 해야 돼? 살짝 격식을 차려야 되는? 격식이라고 하면 좀 무거운데 그냥
아직은 서로 그냥 살짝 어색하거나 경계하는 느낌 그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조금 다르다. 완전하게 오픈한 거 아니다. 그리고 다혜랑 둘만 있으면은 아마 마냥 장난은 못 칠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한두 마디 정도 뭐 편하게 툭툭 던지기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막 다혜 씨는 근데 가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바로 안 해요. 바로 허물없죠.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만약에 트루엔딩 이후에 원석이 형이 뭐 행보를 얘기했을 때 그 집에 놀러 가서 친구처럼 지냈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제 해석이고 그죠. PD님 요구였고요. 뭐 그 정도 답변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일반 직원이랑은 또 다르고 그죠. 또 20살짜리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착한 애니까 밉진 않았을 거예요. 예. 전부 속에 구렁이 한 마리씩 다 껴안고 사는 이 회사에서 이제 갓 들어와서 딱 봐도 사회 초년생에다가 그냥 내 친한 친구 옆에서 잘 돌봐주고 이 동생도 되게 막 이제 기대고 있는 애니까 어떻게든 눈이 한 번이라도 더 갈 거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만 있지 어렵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친구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스타팅 호감도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렇죠. 내가 이 친구랑 친한 거지 친구의 친구랑은 친한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친밀감은 있는데 아직은 터울 없이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까지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냥 조금만 더 얘기를 한다면 네. 다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하세요 그냥.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입으로 뭐 나눠서 내세요. 이거 어떤 분들은 다혜가 느끼는 감정선 같은 게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사례를 봤거든요. 실제로 승효성우랑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남한테 도움받는 게 너무 이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거였는데 혼자서 숨어서 밥 먹었다고 해놓고 500원짜리 보름달빵 먹고 있다가 그 모습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딴 데 가고 우리가 밥 사주겠다고 괜찮다고 하면은 제가 혹시 불쌍해 보여서 그런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도 아니었어. 사실 그냥 같이 그냥 먹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지. 그런 거가 있어서 충분히 다혜가 막판에 그렇게 도망간 것도 중간중간에 계속 눈치를 심하게 본 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그 정도였네요. 사이에 한번 녹여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뭐 영상이 얼마 길이로 나갈지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아마 사이사이에 저희가 잡담한 것도 원체 많고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 재밌게 즐겨주셨던 분들한테 감상평이나 혹시 못다한 질문이 있으면은 뭐 대답드리고 싶어서 그냥 해본 거고요. 뭐 저희가 막 스토리상 중요한 배역이라서 막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공식 설정도 아니고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냥 재밌으시라고 작품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혹시나 또 재밌는 거리가 있나 싶어서 찾으셨을 때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조금이라도 좀 재미있으시라고 준비를 해봤고요. 앞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이쪽 산업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피디님도 그렇고 아마 한국에서 이런 거 개발하시는 분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잘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을 때도 있고 솔직히 이거 해서 큰 돈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거 대박 났다. 진짜 완전 초대박 났다.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만들면은 성공하는 건 10개 중에 하나고 그렇죠. 개발비 채우다 보면은 본전치기 하는 경우도 흔치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각오하고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고 뭐 이런 상황인데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만약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거는 뭐 캐스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서브컬처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희승성과 준비를 해서 저도 어떻게 살짝 꼽살이 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은근히 재밌네요. 그리고 제가 했던 배역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나름 관심이 되어서 저한테 피드백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미연 씨는 주인공 말고는 주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장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변 인물들에게 나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연들이 반짝반짝일 때 그걸 반짝이게 도와줄 수 있는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거니까, 뭐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은 뭐 다른 작품을 하실 때나 미연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실 때 과연 여기서는 이 다른 주변 인물들은 어떤 느낌으로 뭔가를 했을까라는 식으로 조금만 한 번씩만 돌아봐 주시면 아마 그 주연을 맡지 않은 성우 분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있는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지금까지 성우 홍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에 질문 올린 거를 이 승효도 봤대요. 제가 글 올린 거를. 근데 보고는 애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궁금해서요. 뭐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 저 이거 보고 넌 질문을 받을 생각이 있냐?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말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의 약속이다. 다른 뜻 없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요. 이게 밈인 줄 몰랐습니다. 왠지 사실 이번에는 원석이 형으로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약속이니까 한 거니까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요. 지금 아마 이거 편집을 해도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편집 안 되면 그냥 감독판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정신 없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어떻게든 저희가 다른 작품으로라도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저희를 찾아다니시는 것보다 저희가 잘 보이는데 떡하니 나타나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작품으로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저희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수고링.